아내는요, 계모스라에서 자랐어요. 큰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서 아내를 놀리기 시작한 겁니다. 계모. 아내가 제발 계모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도 남편은 한술 더 뜹니다. 사랑을 못 받았어, 사랑을 안 받았어, 계모 이런 조롱을 했는데 무려 30분을 계속합니다. 아내가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죽이기로 마음먹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숨겨진 강력 사건을 판결문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충남 계룡으로 가는데요. 20년을 함께 산 40대 후반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남편은 47살이었고 188에 95, 거구였어요. 그런데도 맥없이 사망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굉장히 황당합니다. 제가 일하면서 다양한 사건 접하고 그리고 복잡한 사건 이래도 정말 많이 봤는데 이 사건은 정말 황당합니다. 철없는 장난과 놀림이 끔찍한 살인의 배경이 됐고요. 그리고 가족의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징역 10년형을 받았고 지금 복역 중인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형량은 적당한지,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판결문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 부부는요, 2002년에 결혼해서 충남 계룡에 살던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는데요. 2심 판결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적어도 겉에서 보기에 심각한 갈등 없이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다. 그런데 사건 발생 2달 전입니다. 2020년 3월에 자녀 양육에 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한번 크게 싸웠는데요. 그 후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헤어질 정도거나 심각한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경찰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2달 전에 불화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이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였어요. 이런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2020년 5월 18일 새벽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사춘기 딸을 혼냈어요. 딸이 새벽까지 컴퓨터를 했다, 이런 거였는데, 근데 사실은 엄마가 오해한 겁니다. 딸이 안 했거든요. 딸이 펄쩍 뛰었고 엄마가 아침에 딸에게 사과하고 7시 50분에 직장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날 야간 근무를 했는데요. 아내가 출근하고 10분 지난 8시에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딸이 울고 있었어요. 이거 어떤 일이냐 물어봤죠. 그리고 아내와 딸 사이의 일을 남편이 확인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자녀들을 너무 잡고 흔들었기 때문에 남편은 불만이 있었고요. 또 반대로 아내는 남편이 애들한테 너무 잘해준다, 너무 놔둔다, 이게 불만이었거든요. 이런 양육 방식의 차이 때문에 싸움이 있었고 그 후 부부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낮 시간이 지나서요, 오후 5시 반이 됐고요. 아내가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8시 반에 부부가 함께 배달음식 시켜가지고 맥주를 마셨는데요. 아내가 평소에도 술을 즐겼습니다. 판결문을 보면은 그날도 20분 만에 맥주를 대여섯 캔 마셨다. 많이 마신 거죠. 이게 평소 주량보다 조금 더 많이 마신 건데요. 평소에도 일주일에 3, 4일 정도는 다음날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마셨다, 이렇게 진술도 했습니다. 이날 이렇게 술에 취한 아내가 딸이랑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본 남편이 끼어듭니다. 딸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너 다음부터 나한테 절대로 엄마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마. 자, 그러자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또 받아칩니다. 당신 가정교육 못 받아서 이러는 거야? 자식들한테 창피하지도 않냐? 애들 앞에서 부끄럽게 행동하지 말자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아내는요, 계모스라에서 자랐어요. 이게 큰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서 아내를 놀리기 시작한 겁니다. 판결문을 보면 좀 황당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놀리는 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계모. 아내가 제발 계모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도 남편은 한술 더 뜹니다. 사랑을 못 받았어, 사랑을 안 받았어, 계모. 자, 이렇게 놀린 거예요. 계모 밑에서 자랐고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런 조롱을 했는데 무려 30분을 계속합니다. 이게 3분만 해도 엄청 긴 거고요. 30초만 들어도 참기 힘들지 않나요? 이걸 30분이나 계속합니다. 그것도 아들, 딸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자 아내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시댁 식구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꺼내가지고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는데 이걸 찍고 있는데도 남편은 계속해서 계모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내일 모레 50살 되는 남편으로서 좀 너무 철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저희가 그 판결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예요. 근데 실제로 당시 상황은 훨씬 더 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판결문에 문자로 적혀 있잖아요. 뭐 잘 정제해서 정돈해서 활자화한 것이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훨씬 더 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내가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죽이기로 마음 먹는데요. 밤 10시가 됐습니다. 안 되겠다. 이제는 동영상 촬영하던 거 중단하고요. 주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싱크대 아래 서랍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와요. 식칼의 총 길이가 33.5cm, 칼날만 20cm입니다. 큰 식칼이죠. 남편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식칼을 손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아내가 남편의 손을 피해서 남편의 오른쪽 배, 우측 복부를 힘껏 찔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상처 깊이가 16cm입니다. 깊게 들어간 거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칼에 찔린 남편, 배를 움켜쥐고 무릎을 꿇으면서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식칼로 남편의 등을 한번 더 찌릅니다. 이게 척추뼈에 걸렸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첫 번째 공격, 이 복부의 자상이 치명상이었습니다. 대정맥과 배대동맥을 관통할 정도였는데요. 자, 그리고 아내는 쓰러진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게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자, 그러자 옆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아들이 엄마에게 미쳤어. 지금 칼로 아빠 찌른 거야. 라고 했고요. 그러자 엄마도 이럴 생각 아니었어. 빨리 물티슈 가져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판결문에 당시의 급박한 대화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아들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22시 2분에 칼에 찔렸고요. 5분 안에 의식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22시 7분에 현장에 구급대는 도착했는데 그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어요. 13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상태가 계속 이어졌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새벽 1시 56분경에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현장에서 아내가 체포됐고요. 재판으로 넘겨졌는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찌른 건 맞아요. 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습니다. 그냥 다치게 하려고 찌른 건데 죽었어요. 하지만 법원은 아내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에 사용된 식칼 길이가 꽤 커요. 이거 사람 죽이기에 충분한 흉기잖아요. 두 번째, 찌른 곳이 급소인 복부입니다. 게다가 16cm 깊이로 찔렀잖아요. 이렇게 찌르면 죽을 수 있다.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배를 찔린 남편이 쓰러졌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등까지 찔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남편의 체격이 188에 95, 엄청 거구잖아요. 이런 남편도 미처 손 쓸 틈 없이 강하게 공격했다. 이런 걸 종합해서 아내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쟁점, 심신미약입니다. 아내가 맥주 마시고 취했잖아요. 대여섯 캔 마셨잖아요. 적게 마신 거 아니고요.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셨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범행 직전에 촬영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됐는데요. 남편이 계속 놀리긴 했어요. 그러자 이제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를 했어요. 가명으로 철수라고 해볼까요? 네, 김철수, 너는 사랑받았는데 왜 그래? 참 잘한다 철수야. 이게 가족력이지? 잘해라, 잘해봐. 철수야, 너 나이 50이야. 어휴, 너는 부모 다 있는데 왜 이래? 내가 다 녹음했으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말했거든요. 정상적인 대화입니다. 심신미약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범행 전에 주방 조명도 끄고요. 또 후라이팬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만취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목격했잖아요. 경찰에 가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찌른 다음에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한테 미쳤어. 지금 칼로 찌른 거야 라고 했더니 엄마도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 빨리 물티슈 가져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었다는 거죠. 대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출동한 경찰이 찍은 바디캠 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봤더니 구급대원이 응급조치를 하는데 여기 주변에 서가지고 슬픈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당신 남편 찌른 거 맞아요? 라고 경찰이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대답도 해요. 반면 만취해서 쓰러져 있거나 또는 몸을 제대로 못 가누거나 횡설수설을 하거나 이런 장면은 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심신미약 관련된 또 다른 쟁점이 바로 블랙아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필름 끊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내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제가요, 칼로 찌를 당시에 그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전에도 집에서 술 마시면서요, 술 마시면서 남편이랑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본 사실 자체를 기억을 못해요. 또는 술 마시면서 싸웠는데 싸운 사실 자체를 기억을 못해요. 또 술 마시고 부부싸움하다가 접시를 깼거든요. 근데 그것도 기억을 못해요. 평소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습니다. 술로 인한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아내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제가 동영상 촬영 시작한 게 9시 반인데요. 그때부터 범행을 목격한 딸이 엄마 피! 이렇게 외친 22시 2분까지, 그러니까 찌른 직후죠. 30분 동안 기억이 없습니다. 필름이 끊긴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도 그 전에 건강상 촬영하기 전이랑 또 찌른 다음에 그때는 또 아주 잘 기억을 해서 상세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자, 정말 필름이 끊겼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아내가 실제로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 당시에는, 범행 당시에는 의식에 따라 가지고 남편을 살해했고 그 후에 술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다. 즉 주취에 따른,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발생한 일시적인 기억 상실증인 블랙아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심신미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 사건 처리하면서 이 술, 그리고 블랙아웃, 필름 끊긴다, 심신미약 이런 쟁점이 꽤 종종 등장하거든요. 근데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블랙아웃이란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는 현상이다. 정말 필름이 끊겼을 뿐이라는 거죠. 이거는 심신미약이 아닌 겁니다. 단지 기억을 하지 못할 뿐입니다. 실제로 법정에서도요, 이 아내가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거나 또는 공격성을 표출하는 등 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 적은 없습니다 라는 내용의 진술을 했거든요. 결국 이러한 것들 종합해 볼 때 심신미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는데 1심 양형의 이유는 이래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한 참담한 결과에 대해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범행 및 그 결과를 눈앞에서 지켜본 자녀들 역시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 피고인이 평소 마음의 상처로 여겨왔던 자신의 가족관계에 관한 부분을 남편이 지속적으로 조롱함에 따라, 자, 근데 판결문에 이 부분은 없습니다. 이날 이거 처음 한 거냐, 아니면 그동안 계속 한 거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1, 2심 판결문을 봐도 다 없거든요. 근데 유추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평소에 마음의 상처로 여겨왔던 가족관계에 관한 부분, 계모 부분요, 남편이 지속적으로 조롱함에 따라 그날 30분 동안 계속했던 거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처음이 아니라 여러 번 계모 이렇게 놀리고 조롱하고, 이게 좀 괴롭힌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순간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칼로 찌르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자녀들이 엄마가 빨리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렇게 선처를 구했고요. 또 전과도 없어요. 이런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심은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댁 식구들은 뭐라고 했을까? 어떤 반응이었을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거 아들을 죽인 며느리를 용서하는 건데, 네, 아무래도 손자, 손녀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재판 도중에 이 탄원서를 철회하고요, 네,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1심에서 징역 10년 나왔는데 검사는 항소 안 했어요. 더 세게 처벌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본 건데, 피고인의 아내는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장을 하나 추가합니다. 남편이 가정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주장 추가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남편이 때때로 폭언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동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고 지금 복역 중입니다. 자, 철없는 남편의 배려 없는 행동, 그리고 술 취해서 분별력을 상실한 아내, 이 자녀, 이 남매에게는 최악의 결과 아닌가요? 아빠는 엄마한테 살해당했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죽인 살인범이 됐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심지어 엄마가 아빠를 죽이는 그 장면, 그 후에 경찰이 출동하고 조사받고 재판까지 자녀가 직접 다 봤습니다. 이렇게 20년을 함께 산 평범한 부부도 30분간의 잘못된 언행으로 파멸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남편이 계모라고 놀리고 조롱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내에게는 평생을 안고 온 가장 아픈 상처였을 겁니다. 상대가 가장 아파하고 싫어하는 걸 건드리는 조롱이잖아요. 이건 단순한 말다툼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건처럼 치명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죠. 이걸 반드시 우리가 알고 조심하고 피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0년 충남 계룡에서 벌어진 40대 후반 부부 사이의 살인사건 살펴봤는데요. 어처구니 없는 살인입니다. 이 사건 책임 누구에게 더 있냐,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고 또한 다른 유튜브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숨겨진 강력 사건을 판결문에 기초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